나이 들수록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정신건강을 위해 내면을 다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건강은 내면의 관리만으로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면보다 외면을 가꾸려는 노력으로 우울증이 개선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외모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할 때 5분 만에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외모 이외의 것들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외모만 꾸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면의 성장과 함께 외모도 신경을 쓰게 된다면 더욱더 나이 들어 자존감도 올라가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반면 만약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추측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속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집 앞에 앉아있는 쓸쓸해 보이는 노인분들을 보면 짠하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이 드는 게 무섭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90살이 넘어서도 염색과 파마를 하시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나이와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건강하고 밝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건강과 주변 사람에게까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정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칠에는 잘못하면 취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등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결함과 냄새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보이는 반면 어깨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표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이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많이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항상 눈을 선하게 하고 입꼬리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이렇듯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굳이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정말 외면과 내면을 좋은 방향으로 잘 가꾸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가꾸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갖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외면을 꾸미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외적인 모습에서 호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 혹은 선한 사진들을 노출시켜 신뢰를 쌓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모를 잘 가꾸면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타인에게서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에 치여 세수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께서는 출산 후 망가져버린 심신의 회복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꾸미고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기분은 한결 나아지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 조금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할머니가 되더라도 화장하고 깔끔하게 꾸미며 살아갈 계획이라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수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가 세수하고 머리 다듬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꾸미고 가꾸는 것이 아닌 꾸미는 것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의기소침을 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하니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울렸던 옷도 모자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새 옷을 사 입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써야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잘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경 쓰고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나이 드신 분이 20대처럼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젊게 사시네라며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정도만 아니라면 주변 신경 안 쓰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과한 차림의 옷을 입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약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러는 것보다 일단 씻고 외모를 가꿔보세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늙어가고 예전과 다르게 변해가면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며 난 이제 다 늙었는데 하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 돈 모두 줄이고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모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그 자존감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괜찮게 느낄 정도로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인 것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외모를 잘 가꾸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쉬운 것이 아니고 잘 꾸며보지 않았던 사람은 잘 꾸미게 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나 자세를 먼저 바꿔보고 만약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식단을 조금 바꿔보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좋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내 모습이 좋고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는다면 굳이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형을 하거나 비싼 옷을 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는 눈이 이렇지? 피부가 왜 이렇지? 라고 불만만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유전적으로 피부가 안 좋다면 내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꾸는 일은 힘들다면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내면이 중요하지라는 합리화는 이럴 때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많이 신경 쓰고 살아서 친구들에게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떤 분께서도 50 중반이 넘어가서는 어찌된 일인지 180도 달라졌다며 후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존감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외모에 신경을 못 써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느끼고 발전하시려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어느 순간 샤워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푸시업과 덤벨로 운동하고 식사량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기고 얼굴에 점도 빼러 가신다고 합니다. 점점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이 들수록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신가요? 만족하지 않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사연처럼 노력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정말 조금만 바꿔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당장 미용실을 예약해 보세요. 수염이 많이 나 있다면 면도를 해보세요. 살이 조금 붙어 있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든 변화는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외모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외모 때문인가? 라며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행동했듯 그것을 무조건 내 외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만 알 뿐,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안 좋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내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단지 오늘 애인이랑 싸워서 예민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외모가 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면이 내면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고귀할수록 외모의 아우라가 나타나고 귀티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내면과 외면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것을 내 외모를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나를 더 가꾼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잘나야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자꾸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무언가를 하기가 무기력하신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헛소리,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는 셈치고서라도 작고 사소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